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키티피디아 얼룩어범의 고양이 문화 산책, 오늘이 마지막 인사겠네요. 진행을 맡은 얼룩어범입니다. 네, 숨을 쉬라 마이크 했잖아요. 머리로 친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말이 길어지냐고요. 숨을 쉬라는 의미에서. 숨을 쉬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숙연하게 앞에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뭐 벌써 처음부터 해. 다시 할까요? 시즌 3 마지막인데요. 그 사실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의 마지막을 조금 더 정갈하게 닫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정갈하게. 근데 정갈하게 하려는데 자꾸 숨 참으면서 수상해서 계속 마이크에 들어가니까 이쪽 안 보려고 정갈하지가 않잖냐. 난 나중에 여기 산소호흡기 달 수도 있어. 이렇게 달고 할 수도 있어. 한국 방송사상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쯤 되면. 호흡기 달고. 호흡기 방송. 기록 한번 세우면 시즌 4 때 한번 도전해 보고요. 오늘 마지막 고양이 문화 산책의 주제는 또 스페셜한 건가요? 마지막이니까요. 네, 아주 특별하고 스페셜한 것들로 골라봤. 네네네. 특별하고 스페셜한 걸로. 되게 약간 역전압 같은 거죠. 네네. 사실 오늘 좀 골라본 주제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그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우리 방송의 목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좀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사람과 고양이가 함께 행복한, 그렇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그런 방송을 만들었는데, 뭐 우리가 방송하면서도 늘 우리가 이래봤자 저기서 또 뭐 고양이를 학대했다더라, 저기서 뭐 고양이가 뭐 어떻게 됐다더라는 소식 계속 들으면서 세상이 안 바뀌는 거 참 많어. 참 세상 참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안 바뀌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디선가에선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맞아요. 지난번에 그 고양이와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 편에서 저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진짜 그렇죠. 너무 지지와 응원을 받고 이렇게 막 우리 혼자가 아니야 막 정말 본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우리 가까이 계시는 어마어마한 이웃들의 얘기인가 보네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 지역 사회가 길고양이와 공존을 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돌봄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럼 캣맘 캣데디들의 무슨 체크리스트 이런 느낌.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동시에 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같은 것들도 매뉴얼 기준을 세워서 그러니까 큰 대원칙을 짠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개인의 문제였잖아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문제가. 근데 이거를 어떤 지역의 관내 부처에서 어떤 그 지역 부처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건 정말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상으로 아예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관 내에서 우리 업무에 그 엄연한 일부이고 우리가 같이 이제 돌봐야 되는 일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죠. 멋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나눠보면 이제 관할 부처에서 할 일들 그리고 캣맘 캣데디들이 할 일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할 부처에서 할 일로는 뭐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길고양이는 군집별로 70% 이상 중성화시킨다. 알지? TNR. 네. 길고양이 중성화 시 공중 보건을 위해 광견병 백신 및 내외부 기생충 구제를 실시하고 길고양이 생존율 향상을 위해 고양이 종합 백신 접종을 고려한다. 여기서 이 부분 되게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생존율 향상을 위해. 멋있다. 예전에는 살처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불과 몇 년 전에는 그랬잖아요. 지자체에서 길고양이의 살처분 문제를 막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안 바뀐 게 아니네요. 많은 게 바뀌고 있네요. 그렇죠. 뿌듯하다. 그리고 또 이 항목도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 불편으로 민원 발생 시에는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게 얼핏 보면은 객관적이라 그러면 그냥 뭐 이쪽 말도 옳고 이쪽 말도 옳을 수 있으니까 잘 듣고 결정을 하라. 그러니까 뭐 중립이란 이야기는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때까지 왜
길고양이가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살처분 잡아가고. 이야기하고 뭐 잡아가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란 거는 이게 꼭 주민들 그러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 말만 듣고 그쪽 의견대로만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동물권, 고양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잡겠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표치를 세우고 이렇게 길고양이들의 보건복지를 어떻게 챙기고 뭐 어떤 조처를 할 것인가, 또 고양이와 사람 사이에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 있을지에 대해서 딱 그 행정적인 기준을 마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얼마 전 저희 시즌 1 할 때 정도만 해도 조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못할 때였어요.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몇 년 전 얘기를 하면서 약간 길고양이랑 쥐나 어떤 해충들이 거의 동급 수준으로 여겨지는 시절들도 얘기했었고 어떤 고양이 너무 시끄러워, 밤에 시끄럽고 음식 쓰레기 막 다 엉망 만들어 놓으니까 없애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동물 단체나 일개 그냥 그 몇몇의 그 캣맘 캣데디들이 이렇게 항변하는 정도로만 되게 미약하게 안타까워하고 이런 걸로 막 분노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지역구에서 돌봐야 되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구성원이 됐다는 게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구성원이 됐다는 네. 부분 정말 그러네요. 네. 서울시 자체에서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우리 시즌 1 때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시즌 3에서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 잘 못했었는데 진짜 빨리빨리 개선이 그렇죠.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는 네, 긍정적이네요. 어쨌든 그때만 해도 정말 몇몇 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맞아요, 뭘 하고 맞아요. 있다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빨리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네요 이랬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기준을 세웠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요. 이 밖에도 그 캣맘과 캣데디들이 할 일로는 뭐 먹이를 급여할 때는 전용 사료와 깨끗한 물을 용기에 담아 공급한다. 아 진짜 멋지다. 요런 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캣맘 캣데디들 사이에서는 별거 아니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왜 그냥 아이가 우네 귀엽네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떼서 그 마음 씀씀이로 이제 베푸는 거지만 사실 그렇죠.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딱 기준을 전용 사료와 깨끗한 물이라고 딱 이렇게 못 박아 놓은 것도 의미가 있고요. 저 이제 고등어 조림 이런 거 주시지 않겠네요. 그쵸. 굴비머리 먹은 생선뼈 막 이런 거.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밥자리는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전날 급여한 사료가 다음 날까지 남지 않도록 급여량을 조절한다. 또 길고양이 배설물이나 고양이로 인해 찢어진 쓰레기 봉지 등 지저분한 환경은 정리하여 주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건 아무래도 아직까지 고양이에 대해서 인식이 이렇게 좋지 않은 분들과의 갈등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려면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해라라는 행동 지침이겠죠. 그리고 공중보건을 위해 길고양이를 만지는 것은 유의하고 관리 후 손을 깨끗이 씻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도록 한다. 요 정도의 항목이 캣맘 캣데디들을 위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총 7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길고양이 돌봄 기준이.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을 하는 것은 시의 목표 중에 시정 목표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단순히 길고양이를 밥을 주는 방법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TNR 사업을 서울시가 정말 많이 했죠. 예. TNR 사업이 2008년부터 서울시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10년 됐네요.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난 한 10년 정도 TNR 사업을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중성화한 개체수가 64,670여 마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이거를 좀 모니터링한 건 얼마 안 됐네요. 2013년부터 2년 단위로 길고양이 서식 환경 현황을 모니터링을 했대요. 그랬더니 2013년에는 개체수가 25만 마리였는데 이게 2017년에는 13만 9천 마리 정도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중성화만 꾸준히 해왔는데도 4년 만에 개체수가 55%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네, 네. 이거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적극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왜 약간 그 호의 편처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왜 그 모 정당의 어느 국회의원분께서 이제 그 길고양이 이게 TNR 사업이 뭐 효과가 있다라는 증거도 없는데 그냥 살처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셔서 저희가 이거는 그냥 묵고할 수 없다라면서 특별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정말 4년 만에 개체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실제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도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제 TNR 사업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좀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되고요. 네. 서울시는 올해에도 중성화 목표치를 9,700여 마리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에만 이렇게 잡고 뭐 또 구마다 이렇게 뭐 중성화 집중의 달 해가지고 이렇게 1년에 4차례 정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이제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산도 8억 6천여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요.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서울시 동물관리팀장 이훈호 팀장님께서 한 지역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시면서 뭐 우리 시에서는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고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거기 인터뷰하는 기자분께서 그래도 그 길고양이 때문에 아직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으실 텐데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길고양이 때문에 불편이 생긴다고 민원을 넣는 시민분들께 길고양이도 동물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도시 생태계의 일원이고 길고양이로 인해 생기는 불편의 상당수는 중성화 사업으로 해소가 될 수 있으니 중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윤호 팀장님 키티피디아 들으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윤호 팀장님 정말 네. 팀장님 멋있으시다. 아무튼 우리하고 좀 결을 같이 하시는 분이다. 그러네요. 네. 통하네요. 정말 우리가 정말 좋아할 만한 분이다. 정말 저기 박수를 드리면서요. 네네. 서울시의 이런 그 정책 방향이 되게 일관되고 네. 굳건한 게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선례가 되고 또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관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막 또 반대하고 뭐 의견을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상태에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동물과 관련된 정책들이 들쑥날쑥했던 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뭐 민원이 오고 막 그래도 나는 고양이 당장 뭐 눈앞에 있는 거 빨리 치워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 행정을 담당하시는 실무자분들이 되게 객관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뭐 주변에 이제 길고양이 돌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뭐 많이 좋아졌지라고 약간 또 방심하고 있을 때 또 다시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이 후퇴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시에서 딱 중심을 잡아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쨌건 간에 그 아이들을 돌보고 중성화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 아이들을 이제 가장 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목표를 세워준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후퇴할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에요. 그러네요. 사실 동네에서 약간 어르신들 분 중에 왜 좀 고양이들 밥 주는 거 되게 싫어하고 이런 분들이 엄청 그 캣맘이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특히 밥을 주면 막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너네 여기다 자꾸 밥그릇 놓고 이러면 내가 구청에 신고할 거야. 잡아가라고 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다칠까봐 잡힐까봐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했었는데 이럴 때 이런 분들이 뭐 경찰이든 아니면 행정 전문가분들이 이제 실무자들이 와서 할아버지 뭐 할머니 뭐 이런 거 고양이도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일원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잡아가라고 해도 잡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와 이제 저희 동네에 청심환 드시면서 새벽에 밥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이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당당하게 아이들한테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행복하네요. 그렇죠. 떳떳하게 막 신고의 위협까지 아니, 무슨 청심환 먹어가면서 그거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나를 청심환 먹게 하는 이분이 조금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 네.
네, 오히려 관에서 안 좋게 좀 네, 불편을 맞아요. 겪으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윤호 팀장님, 저희가 사실 항상 무슨 그 행정을 하는 분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오늘 저렇게 박수 쳐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방송 오래 진행하고 볼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서울시청 동물관리팀장님 이윤호 팀장님 정말 제가 스피치 전문가로서 정말 멋진 스피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인터뷰 자체가 되게 감동을 주셨네요, 진짜로. 서울시에서만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냥 민간에서 이런 고양이를 아끼고 같이 살자라는 이렇게 마음을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소개해 주세요. 그 혹시 마을 버스냥이라고 아시나요? 마을 버스냥? 아니요. 이게 그 서울시 곳곳에 마을 버스에 옆구리에 이렇게 광고 크게 네네. 붙어 있잖아요. 버스들 보면 거기에 그런 광고들이 실리는 거예요. 이제 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고양이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러면서 고양이 사진과 함께 광고가 이렇게 실려 있는 공익 와. 광고 같은 거네요. 그죠. 이 광고를 이제 처음에 이제 관악구에서 이제 마을버스 2대에 한 달 정도 이렇게 광고가 실려서 이 관악구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해요. 흐뭇하다. 이게 그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 번 정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찰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사진작가 김하연 작가님 있으시잖아요. 네. 이제 그분이 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한 마을버스 광고를 하자라고 이제 관악구 길고양이 보호협회 정기 모임에서 제안을 하셔서 작년 11월 한 달간 관악구 마을버스 2대 이렇게 광고를 내신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길고양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좀 쉬워지니까.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길고양이를 아끼고 이렇게 돌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만 막 그래봤자 그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광고를 한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불특정 다수가 더 많이 길고양이의 긍정성을 좀 이렇게 인지하게 되면은 길고양이가 그 동네에서 받는 처우도 나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네. 거죠. 이건 진짜 중요한 게 사실은 이 길고양이에 대한 문제를 만약에 이제 100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뭐 한 10명에서 20명은 정말 꼭 돌봐야 돼요. 되게 적극적인 어떤 애정을 표한다면 없애야 돼 이러는 분들은 사실 이 나머지가 아니거든요. 되게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다수는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광고를 그렇죠.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맞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버스라는 것이 일반 버스하고 다르게 어떤 그 도시의 골목을 맞아요. 가잖아요. 대로가 쭉쭉 뻗어 있는데 길고양이들이 그쪽에 많이 살지는 않고 오히려 골목 마을 버스가 많아야 되는 그런 관악구라든지 뭐 서대문구? 네. 네, 그런 데 많을 수밖에 없는데 가까이 보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쵸. 길고양이 서식하는 그런 지역이랑 마을 버스랑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노선을 선택을 할 때 일부러 가장 그 운행 노선이 긴 노선들을 찾으셨고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2017년 이제 8월에 처음 제안을 하셔서 광고는 11월에 집행이 됐고요. 서대문구에서는 또 이제 그 서대문구 길고양이 동행본부라는 곳에서 이 김하연 작가님께 사용료를 내고 이름도 예쁘다. 이 광고를 고스란히 갖고 와서 이제 그 2018년 1월부터 이 광고를 또 서대문 2번, 5번에 이제 게재를 했어요. 또 이제 지금은 또 이용환 작가님이라고 우리 그 네네. 365 고양이 인력 이렇게 하셨던 작가님 이 사진으로 또 새 디자인의 광고를 만들어서 또 새로 이제 걸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그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꾸준히 또 이 광고를 계속 이어나갈 돈을 기부받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충분히 모인다면 서대문구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더 많은 이제 지역 서울시 전역으로도 확대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흐뭇하네요. 예, 여기 진짜. 보면은 이제 그 새로 이제 준비한 광고에는 문구가 함께 살게 해주시면 안 되냐옹? 밑에 서대문 구청과 동물 보호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써 있네요. 또 여기엔 또 이제 이 지역은 또 재밌는 게
그 왜 우리 3월부터 그 동물 학대 처벌 규정이 강화됐잖아요. 네. 그 강화된 그 처벌 규정을 옆에 같이 써놨어요. 아, 동물 그래 학대는 그런 것들이 2년 네, 이하의 필요하죠. 징역 또는 이거죠. 되게 네, 요게 엄청 원래는 싸우네. 이제 그냥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세요라는 문구만 있었는데 서대문구에서 이제 광고를 하면서 요 문구를 추가를 한 거죠. 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 별 생각 없었는데요 하는 사람들한테는 고양이가 이렇게 귀엽구나 같이 살아야지라는 생각도 들고 고양이 그건 뭐 아주 나빠 이제 몰아내야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경고도 같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법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네네. 밑에 그림 보셨어요? 예 밑에 그 그림 고양이가 발로 경례하면서 봤어요. 네. 길냥이 관심 great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귀여워. 요렇게 좀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분들이 뭐 이분들이 정말 뭐 대단한 시민단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동네에서 고양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그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커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우리의 풀뿌리 행동 같은 것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보여진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이렇게 고양이를 사랑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여서 좀 저도 이렇게 조사하면서 굉장히 뿌듯한 소식이었고요. 네. 그 지역을 생각할 때 혹은 그 마을 버스를 볼 때 되게 완전히 마음이 훈훈해질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또 뭐 광진구에서도 이런 마을 버스가 또 운행이 되기도 했고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런 마을 버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신다라면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이유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야,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이자 시즌 3 왜 그래? 약간 이렇게 아쉬움을 막 이렇게 유발시켜야 시즌 4 때도 계속 들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네. 잘하고 있어. 음. 네, 잘. 여러분 아쉽죠?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대학 캠퍼스입니다. 이게 대학 캠퍼스 우리 딱 떠올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되게 건물들 뜨문뜨문 있고 네. 그리고 잔디밭 있고. 잔디밭 되게 넓고 음. 예. 그리고 이제 그 뜨문뜨문 있는 건물들에 사람들 없는 곳들도 되게 많고 왜 강의실도 이제 왜 강의 끝나고 나면 다 비잖아요. 이렇게 네네. 뭔가 으슥한 느낌 있는데. 약간 약간. 네네. 이렇게 뭐 약간 건물마다 좀 다르죠. 약간 연구동은 좀 이제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곳들도 그렇죠. 있고 네, 맞아요. 좀 뭐 강의동은, 한적하기도 하고. 그죠. 좀 조용하고. 그래서 대학 캠퍼스가 사실 옛날부터 그 길고양이들이 오가면서 서식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치, 맞아요. 풀도 많고 이렇게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쵸. 산 주변도 많잖아요. 맞아요, 캠퍼스 맞아요. 주변에. 또 나름 규칙적이야. 밤이 되면 어디는 비어 있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러네. 네, 애들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고양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죠. 그죠. 규칙적 정말 축제 때 이럴 때 빼놓고는 아, 그렇죠. 네. 갑자기 그것도 규칙적이야. 그죠. 연중에 이렇게 있으니까. 네네. 근데 또 고양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또 이제 공존이 썩 쉽지만은 또 않은 게 그것도 사실이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저 학교 다닐 때도 막 고양이들 아저씨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뭐 특히나 이제 경비 아저씨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이게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사실 잘 모르면은 밤에 이렇게 순찰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렇게 막 캬 우르르는 소리 나면은 저것들은 왜 이렇게 거슬쳐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존이 현실적으로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떳떳하게 막 공존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는데 이게 또 고양이를 예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들 좀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만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는 2006년에는 카이스트에 처음으로 그 길고양이에게 밥 주는 모임 같은 게 생기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때도 한 뭐 10명 정도가 뭐 이제 각자 뭐 구역을 맡아서 뭐 너는 어느 관에서 어느 관까지 아이들 밥을 줘 약간 이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게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도 분명히 길고양이나 이제 길에 다니는 강아지들을 뜨문뜨문 그 과방 같은 이제 학회실 같은 데서 키우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해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죠. 졸업할 때까지는 이렇게 돌봐주지만 그럼 얼추 한 3, 4년 이상을 같이 지내다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얘가 쫓겨나기도 하고 아이고. 갈 곳을 잃는 네.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기적이지 않아요. 네. 그게 되게
안타까웠죠. 그쵸. 이렇게 맞아요. 모임이 생겨도 이게 되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저 모임은 저런 걸 하는 곳이야라는 걸 이 학교의 구성원들이 다 알고 그게 되게 당연한 게 돼서 그렇게 전통이 계속 물려져 내려와야 사실은 이게 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돌봐주는 사람들은 계속 조금씩 있었고 이런 모임을 만들어 볼까 이런 얘기들도 쭉 있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좀 폭발적으로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막 이러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 년 전이죠. 2015년 11월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저의 모교입니다. 네. 국민대학교에 이제 국민대 고향이 추워요라는 모임이 생긴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학생 두 분이 이제 처음 이제 이 모임을 만들게 된 건데 네. 이 두 분 다 그해 4월부터 이제 그 밥을 주던 길고양이 하나가 이제 있었는데 그해 9월에 그 고양이가 이제 새끼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네네. 근데 이 11월에 새끼 4마리 중 2마리가 이제 건물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져서 그 중에 한 마리가 숨지는 사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과 건물 뭐 틈 사이에 좁은데 떨어지면 사실 구하려고 해도 되게 구하기가 어렵고 그쵸. 이제 막 이제 또 어미가 또 새끼를 구했으면 이게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컸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울어대는 소리가 뭐 그 건너 건물까지도 계속 들리고 사실 그 절절한 소리가 되게 멀리까지 들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 두 학생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다. 학교 안에 제대로 된 고양이 집하고 제대로 된 급식소를 설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계속 이 아이들이 뭐 바람 피하고 비 피하고 이러면서 되게 위험한 곳에 갔다가 이런 일을 또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 후원금을 모으고 이제 그렇게 모인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고양이 보호소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도 좀 하게 됐고 그럼 이제 좋은 일을 하네라고 생각했던 학우들이 이제 많이 또 돈도 모아줬겠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세간의 관심을 좀 모으기 시작을 해요. 좀 재밌었던 게 이게 사실 학교 측으로 허가를 받은 설치물이 아니었으니까 청소 노동자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서 중간에 다 치우신 거예요 한번. 네. 근데 이제 학생들 당황해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청소 노동자분들도 뭐 고양이들이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덜 어지르고 뭐 좋은 일을 하는 거고 이런 거라면 우리도 이걸 치울 이유는 없지라고 해서 다시 설치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게 학교 당국에다가 또 이걸 설치를 하는 거를 확실하게 인증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서명 운동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막 더 많은 학생들이 서명 운동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학교 안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해요. 또 SNS를 통해서 우리 이런 활동하고 있어요. 고양이 사진들도 막 올리고. 근데 SNS에서 고양이 사진만 한 게 또 인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열심히 뭐 글을 쓰고 막 리뷰를 쓰고 비평을 하고 이렇게 올려봤자 제 기사 공유되는 것보다 고양이 사진 귀여운 거 공유되는 것만 하는 어떤 그 공유 횟수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하고 싶었구나. 근데 그걸 통해서 이 모임이 조금 더 그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여운 고양이들이 겨울이 되면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라고 했더니 학우들이 더 많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주변 학교에도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 될 만해요. 여기저기 막 생기겠네요. 그쵸? 우리 학교에 이런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되게 그 안락하게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사실 되게 뿌듯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이 모임이 발족하고 나서 불과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2016년 3월에 그 다음에 스토리 펀딩이라고 있잖아요. 왜 그 클라우드 펀딩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인데 여기를 통해서 그 사료값하고 뭐 아이들 집 지어주는 값하고 아이들 뭐 이렇게 이러저러한 거 사업하는 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모금을 하려고 목표를 했는데 1,3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아이들 뭐 치료도 받게 해주고 건강 검진도 시켜줄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돈을 모금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걸 보고 전국의 대학교에 있던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 되게 내가 밥 주고 있는데 이런 거 하고 있는 학우들이 몇 명만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 하셨던 분들이 그래
쟤들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게 뭐가 있어 라면서 영감을 받고 막 등장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막 뭐 한양대 십시일냥 연세대 연냥심이라고 해서 연세대 냥이는 심심해라는 것도 있고 서울과학기술대 그 서고고라는 서울과기대 고양이는 고맙다냥에서 서고고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그 고려대학교에는 고고쉼해서 고려대학교 고양이 쉼터, 뭐 중앙대는 냥침반. 그러니까 이 외에도 뭐 되게 많아요. 뭐 서울대, 이대, 뭐 삼육대, 뭐 강원대, 뭐 엄청 많아서 지금 전국에 한 20-30개 대학에 길고양이를 돌보는 동아리가 생겨난 거예요. 진짜 좋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006년도에 처음으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네. 모임이 생겼다는 카이스트에도 2017년에 카이스트 고양이 쉼터라는 모임이 다시 생겨났고요. 정말 되게 정말 바람직하고 멋진 게 우리가 아이들과 공존을 하는 거 그리고 캣맘이 된다라는 거는 밥을 주는 걸로 단순히 내가 혼자 그 길에 있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하겠지만 밥을 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얘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아이들을 단순히 밥만 주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모으고 또 그 아이들과 그 무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공인된 자리를 만들고 그게 또 점점 더 넓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진정한 공존인데 적어도 이 학교에서 지내는 아이들만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정말 너무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 저는 보면은 아이들부터 어떤 동물권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 어떤 태도를 배울 길이 별로 없어서 자랐던 사람들도 대학에 가서 자율적인 어떠한 동기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되게 참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인생에서.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문화산책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고양이 키우는 걸 반대하는 아버지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시면서 또 이렇게 눈맞춤 하시면서 변화되고 서로 그게 단순히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이 그냥 아유 불쌍하니까 밥 먹어 이런 게 아니고 밥을 주다 보면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 것 같아요. 이게 교감?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내가 되게 삶이 풍부해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아리가 생기는 거죠. 동참하는 사람들 생기고. 제가 얼룩이한테 코가 깨인 것도 그거잖아요. 늘 이제 아이한테 밥을 주다 보니까 이제 얘가 제 발걸음 소리만 들으면 전주 알고 막 쫓아나와서 그래서 코가 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과 고양이가 되게 그 긴밀한 교감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고양이 좀 무서워, 나는 고양이 싫어해 이러던 사람들도 어느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 공동체 전체 분위기가 고양이를 돌보고 밥 주는 게 너무 당연한 분위기다 보면은 맞아. 자기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누그러지는 부분들도 생기는 맞아,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들이 또 직장을 나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게 학교에서 시작됐던 게 이제 어느 곳은 이제 각각의 회사들 그리고 각각의 건물들 이렇게 해서 점점 넓혀지면 그쵸. 뭐 밥을 주는 사람들 모두가 다 밥을 주고 모두가 다 고양이를 좋아하라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이런 문화가 계속 생기다 보면 내가 진짜 얼룩 아버님 말처럼 난 고양이가 무섭고 싫지만 적어도 인정은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뭐 직장과 건물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정을 만들기도 하고 그럼 그 가정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를 어떻게 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전국에 30여 개 대학에 이런 모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모임이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임순례 대표님의 카라와 함께 그 대학 고양이 그 모임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카라에서도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이 대학교에 고양이를 어떻게 돌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도 해주고 실질적인 실무적인 도움도 주고요. 뭐 이렇게 치료 지원이나 이제 사료 지원 같은 것들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 각 대학의 네트워크들에서 여기를 기점으로 또 중성화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 각 대학을 기점으로 이 주변에 또 지역에서 고양이들 밥을 주는 캣맘 캣데디들과도 네트워크를 연계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국적인 어떤 캣맘 캣데디들 그리고 이제 대학 동아리들의
돌봄의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이 대학교 고양이 동아리들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되게 이렇게 너무 어렵게 전 말을 안 되는데 얼루가님이 쫙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뭐랄까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이야기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고 있어요. 저는 물을 좀 먹으면서. 훌륭하십니다. 문화산책의 정수를 보고 있는 거 마지막이라서 굉장히 기염을 토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마지막이라 공을 좀 들였어요.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을 좀 들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맨날 이렇게 흉흉한 이야기만 들으면 세상에 대한 희망이 많이 사라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존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헛된 게 아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발자국이 있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각박하고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따뜻한 마음으로 고양이와 공존을 추구하고 있는 이웃이 많다라는 거를 좀 상기하면서 용기를 냅시다 이런 이야기를 네. 마지막 회에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사람을 해치진 않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정말 뭐 물론 그래요. 이제 사람 따라 다르겠죠. 동물 최고 사람 싫어 이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확률적으로 조금 더 측은지심이랄지 네. 공감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높겠죠. 물론 늘 예외는 있겠지만요. 꼭 예외를 얘기하세요. 아니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 비정한 현실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지만 뭐 항상 훈훈한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나 팩트를 전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에요. 근데 어떤 진짜 말인지 알 것 같아요. 100%는 아닐지 몰라도 사실 뭐 뉴스나 어디서 주변에 들리는 얘기들은 와 진짜 이러다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돌아갈까. 내 집 안에 꽁꽁 들어가서 자물쇠를 막 4-5개씩 걸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울 때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조금씩 옆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 사람도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내가 되게 타인에 대한 신뢰가 많지 않고 또 화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뭐 문화산책이나 키티피디아를 쭉 하면서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라는 말을 뭐 누가 해줬으면 아마 잘 설득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작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왠지 마음이 되게 포근해지는 과정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문화산책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다면 정말 저로서는 보람이고요. 네. 훈훈하네요. 이게 정말 마지막 아이템답게 네. 훈훈하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청취자분들의 훈훈한 소식도 같이 전해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같이 공감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풀어볼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키티피디아 검색하셔서 후기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시즌 4로 돌아오기 전에 뭐 방송 안 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희 부지런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즌을 쉴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어떡하지? 네,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 훈훈했는데 잘 받쳐주죠. 자, 저희는 그럼 키티피디아 시즌 4에도 고양이 문화산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4에서 또 만나요. 다시 만나요.